7회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쉐도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영어를 하려면 쉐도잉을 해라. 그분의 경험 또는 몇 사람들의 경험이 정말 진실일까요? 자, 영어는 반복이다. 진실일까요? 저는 이것이 100%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분명 아니라는 과학적인 어떠한 이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반복 훈련, 단어 암기를 암시하고 있죠. 또는 문법 학습, 또는 그것을 통한 체화, 반복해서 소리 발음하기, 이게 바로 쉐도잉이 아니겠습니까? 반복해서 듣기, 자, 이것이 다 영어가 될까요? 자, 영어를 쉐도잉하면 된다. 영어를 반복하면 무조건 된다. 그럼 단어도 반복해서 암기하고, 어차피 단어를 암기하면 더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지만 단어는 암기가 되고, 그걸 까먹지 않게 돼요. 물론 그것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잊어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 또한 단어를 잊어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문법, 그것을 암기해서 체화시킨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쉐도잉 또한 계속 소리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듣기는 어떤가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반복해서 100번이고 들어라,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문장 암기하라는 분들도 있죠. 정말 여러분들 많이 듣던 거고, 아마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이것을 100%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 신뢰하면서 100%가 아닌 대다수가 실패하는 경험이죠. 자, 100%가 신뢰하는데 100%가 아닌, 물론 이 중에 성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 99.9%는 실패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언어학의, 현대 언어학의 또 창시라고 할 수 있는 노암 촘스키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봤어요. 영어는 갑자기 생성된 인간의 능력이다. 대략 5만 년 정도, 그래서 7만 년 정도 그 이전에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유전적 변화가 그 능력을 갖는, 생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갖게 됐다. 갑자기 생성됐다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물론 갑자기 하루만에 나온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나 갑자기 생성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아이가 만약에 서울에 오면, 자, 예를 들어서 수만 년 동안, 만 년 이상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아이가 서울에 오면 그는 바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문대라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도 됩니다. 이거는 이미 실험으로 발견됐어요. 실제 아마존에는 파푸아뉴기니아나 또는 아마존에 있는 아이가 실제 와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언어 능력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발달한 게 없고 그때 생성됐던, 초기에 생성됐던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과 어떠한 그 자극에 의해서 좀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 뿐이고, 좀 더 많은 표현이 증가했을 뿐이지 언어 능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장은 카톨릭대에서 나온 문제고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주의죠. 바로 스키너 교수가 발견했던 그 행동주의, 그것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언어로 연결되는 부분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언어는 반복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죠. 반복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그것은 타고난 인간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 모든 학습은 뭐가 적용하지 않았다? 라기보다는 옛날에 머물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행동주의라는 것은 자칭 이렇게 주장해요. 과학적 행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발달시켜 왔다고. 그리고
그 행동의 습득을 설명하는 걸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이론에 따르면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어떤 관점에서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대요. 외부 환경에서 나오는 자극,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겠죠. 유기체, 우리가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반응,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유기체, 생명체. 그 생명체, 그 생명체 그 자체는 블랙박스 같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의 내부, 내적 구조, 우리 인간의 이제 마인드 같은 거겠죠. 블랙박스 같이 취급이 되어서 그 행동주의에 관한 이야기 현재요. 그것의 내적 구조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적절치 못해. 적절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걸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행동주의에게 있어서는 이 내부의 마인드나 어떤 뇌의 작용은 철학적인 그냥 소설 같은 거예요. 픽션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 해야 했습니까? 그 당시는 당연히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메서드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숨어 있거나 추상적인 실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주의를 이해하는 모델로서는 파블로브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유명한 개에 관한 연구, 실험, 그것이 바로 모델이에요. 행동주의는 자, 이것을 어디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어떤 종류의 행동이라도 다 일반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동물에게도 일반화시킬 수 있었어요. 언어 습득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는 걸까요? 하는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이거 갖고 우리나라 학원 강사들의 이야기를, 싸구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싸구려예요.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선시대 하던 영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의 습득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 스키너 교수가 말했던 행동주의, 이거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자극, 외부 자극. 하여튼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을 일반화시켜서 언어까지 들어갔는데, 기본적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이가 그의 보캐블리, 어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휘. 단어를 어떻게 습득한다? 북! 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주변 환경에 북이라는 그런 자극이 존재하고 그것을 북하고 말하면 언어를 습득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쉐도잉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쉐도잉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단어 암기와 아무 관련 있는 거예요. 단어 암기나 뭐 쉐도잉이나, 예? 외부 자극이라는 게, 책이라는 그 자극이 눈에 보이는 책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북하고 말하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식적인 것은 맛 평가를 할 때, 어떤 가게 가서 맛 먹고 나서 야 맛있다 맛 평가, 이거는 개인적이고 직관적이죠. 이 직관적인 겁니다. 맛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맛은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적인 것은 말 리뷰는 맞는 거예요. 맛보기는 맞는 거예요. 맛보기. 근데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맛보기 없나요? 저 기분 되게 나빠요. 무슨 맛보기라고요? 무슨 음식 먹습니까? 제 강의가 무슨 맛보기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강사들이 맛보기 강의라고 인터넷에 올려놔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그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딱 1분 안에, 대부분 1분 안에 결정납니다. 맛보기는요. 강의. 이거는요, 제가 인터넷 강의할 때 그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예요. 선생님, 앞부분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왜요? 맛보기는요, 1분 이상 안 돼. 1분 안에 다 결정돼요. 이게 무슨 맛보기입니까? 이게 무슨 평가예요? 제 강의에 맛보기 없습니다. 무슨 맛보기입니까? 가서 그냥 떡국이나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 책을 보고 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책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100%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본질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껍데기도 필요하죠. 인간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그것을 접근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맛보기, 맛 리뷰는 직관적인 거예요. 인터넷 강의에서 맛보기 보고 고르는 학생들은 전 100% 실패한다 봐요. 아니 믿거나 맛있다고 믿거나 그냥 아예 자기 스스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인간이 실험을 발견된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들어가죠. 자, 바로 갑시다. 먼저 해석 다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줄 거예요. 그 어떤 설명에는.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에는. 행동주의가 그거거든요.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 같은 거를 비둘기를 반복해서 시켰더니 얘가 학습을 하더래요. 그걸 언어에 접목시킨 거예요. 스키너가. 그들의 언어의 연구는 아무것도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쵸. 언어는 100% 우리 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배타적으로 뭐뭐에만 집중했을까요? 당연히 행동에만 집중한 거예요. 인간의 반응, 행동에만. 아무것도 태어나서 타고난 구조, 인간에겐 내재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그 행동이라는 그 여러 가능성도 있겠죠. 그 행동의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이런 행동이 가능해.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확실히 존재하는 우리가 타고나는 구조가 있는데 이 내적 구조에 관해서 얘기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안 했으니까 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요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에서. 이 교수님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활동. 이게 뇌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겉에 나오는 행동만 보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 보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말을 쓸라쓸라 잘해요. 와우. 행동을 보셨어요. 비헤이비어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뇌에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겉모습만 본 거예요. 맛보기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 있죠. 내적 구조는 그것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습득의 연구에는 고려돼야 돼요. 이게요. 정답 1번.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언어는 이 어떠한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앵무새가 하나 딱 있었어요. 앵무새가. 근데 이 앵무새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얘가 하더래요. 습득을 하더래요.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에도 접목시켜보자. 한 게 스키너 교수가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행동주의인데 이것을 통해서 해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군대에서도 이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언어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학습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 영미권들이 전부 다 이 스키너 교수의 기법을 이용했고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이건 아니구나. 뭔가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안 해요. 왜? 노암 촘스키가 나왔거든요. 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언어는 5만 년에서 7만 년 정도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이것은 학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유인원들에게 실제로 유인원 침팬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인간하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거 실제 했던 실험이에요. 그 유인원도 인간만큼 IQ가 있거든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100%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안 됐어요. 자, 다시 현실로 와서 가보죠. 맛보기를 통해서 제 강의를 평가해 보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맛보기요? 이것은 가게에 가서 그냥 먹으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정확히 맞을 수 있어요. 확률이 높습니다.
강의는요, 영어 강의는 직관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맛보기, 인터넷에 맛보기만 있잖아요, 강의들. 이거 뭔지 아세요? 맛보기? 직관에 의존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야, 어때? 내 강의 괜찮지? 될 것 같지, 얘들아?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맛보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니, 맛보기에 직관 말고 뭐 있습니까? 보니까, 저 강사가 좀 발음이 좋네? 저 강사가 잘생겼네? 저 강사가 잘 가르칠 것 같네? 저 강사가 나를 설득을 잘 하네요. 그냥. 직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스키너 교수의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9년대생인가? 하여튼, 아주 초반기에 나왔던 이론이었고,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동물에게 설득력이 있지만 언어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언어에는 적용 안 돼. 인간은 태어납니다. 인간 언어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영어를 할 때 문법을 몰라도 이 단어에 어떠한 뭔가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말하겠는데 그것을 아시면은 해석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예, 편해요.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100% 7일 안에 가능합니까?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100% 7일 안에 가능합니까? 오케이. 아니, yes, no.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경우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제가 어떤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나 된 경우 있습니까? yes.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갑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라는 말도 해요. 어떤 분 자신이 안 되면 사기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본인이 7일 안에 안 됐으면 더 하셔야 돼요. 그건 개인차가 있어요. 1년 할 수 해야 됩니까? 하세요. 1년도. 왜 안 하십니까? 이게 바로 본질인데. 본질에 가장 가까운 영어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돼요. 100%.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집니다. 그럼 100%예요. 더 빠르게 누구보다도.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뭐 사기라는 등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예? 무슨 맛보기가 없대요. 맛보기는 되게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맛보기는 그냥 식당에 가서 하세요. 어디 강의 우리가 말하는 고차원적인 어떠한 그러한 본질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맛보기랍니까? 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좀 영어가 좀 부족한데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암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문법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돼요. 그리고 문법은 어느 정도 독해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독해가 되고 나서 문법을 하는 거지 문법하고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은 아주 기초인 거 알면 돼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단어 암기 하면 좋죠. 암기해보세요. 여러분 다 실패했잖아요. 단어 암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저도 애워도 까먹어요. 저는 애우기 싫어요. 최대한 애우기 싫어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착착 달라붙는 게 단어 암기는요. 쉽게 왔다 쉽게 나갑니다. 그거 왜 합니까? 쓸데없는 짓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고 여러분은 앵무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도 언어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가장 가깝다고 저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분이 노암 촘스키예요. 전 노암 촘스키를 몰랐어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발견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노암 촘스키를 찾게 된 거고 이 사람 연구를 듣고 나서 정답이다 이거. 제가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제가 학습한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거죠. 이분이.
아, 이래서 가능했구나. 인간의 언어는 이미 들어와 있구나,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라고 느낀 거죠. 물론 제 강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완벽한 자동차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없어요. 수학이 완벽하다고요? 수학도 그렇지 않아요. 수학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수학 스스로가. 그래서 더 완벽하다고 이야기도 하죠. 스스로의 완벽하지 않은 걸 입증했기 때문에. 문법 완벽하지 않아요. 제 강의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영어 강의의 99.9%, 거의 100%보다 제 강의가 100배는 좋아요. 100배는 좋습니다. 선생님, 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던데요. 그런 학생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가장이에요.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영어의 본질에 가까워요. 우리말과 영어의 동일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해석하지 않았는데 우리말로 전환되는 희한한 경험.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이후에 또 어떤 것이 나올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좀 자꾸 누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맛보기를 보여달라는 등 비싼데 맛보기를 비싸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강의로 보니까 태블릿 PC 합쳐가지고 100몇만 원 이러더라고요. 이 강의보다 전 100배가 좋다 생각하는데 그럼 저는 1000만 원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정하게 시중에 있는 가격을 보고 그냥 적정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보다 좀 비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만 원 얘기 듣고 야, 이거 강의에 양으로 승부하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 강의 이 정도 전 100만 원 불러도 전 손색 없다 생각해요. 아니 더 많이 부를 수 있어요. 500만 원도 부를 수 있죠. 물론 이런 데 부담되겠죠. 사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적절하게 그냥 한 거예요. 강의 비싸다고요. 여러분들 100만 원 안 비쌉니까? 이 쓰레기 같은 강의를 옆에 태블릿 붙여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태블릿 때문에 사는 건가요? 본질을 보세요. 영어의 본질이 배우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태블릿이 좋은 겁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예? 선생님 선생님 같은 강의 이런 얘기도 해요. 머스터디네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죠. 유명하지 않아요. 그럼 영어 강의가 셀럽문 합니까? 그럼 연예인한테 배우세요. 연예인한테. 예? 연예인한테 배우면 되겠네. 유명하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